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수백 명의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1위를 차지한 미국 ETF SPYG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SPYG는 S&P 500에 포함된 기업 중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들만 골라서 투자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전략의 ETF 중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성장 ETF의 대장주격인 QQQ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자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SPYG의 투자 알고리즘을 상세히 리뷰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며 장단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숫자로 투자하라의 홍성현이고요. 숫자에 기반한 미국 배당 ETF와 우량한 리츠들의 분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PYG는 2000년 9월에 출시된 패시브 ETF로 지금까지 약 21년 이상 운용된 펀드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04%로 패시브 ETF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펀드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초대형입니다. 배당금은 분기마다 지급하며 배당 수익률은 0.7%로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애초에 SPYG는 배당 ETF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성장 중심의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된 종목수는 총 234개이며 투자 기업의 91%는 라지캡으로 대형주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또한 종목의 68%는 모닝스타가 구분한 성장주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성장, 가치주의 특성을 모두 가진 혼합주들입니다. SPYG의 운용사는 세계 3위 ETF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지난번 살펴본 고배당 ETF SPYD와 동일합니다. 이 운용사는 SPYG의 주요 특징이 낮은 수수료로 성장성이 가장 높은 S&P 500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들은 매출 성장, 주가 대비 수익의 성장, 그리고 모멘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YG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춘 S&P 500 Growth Index라는 벤치마크 인덱스를 추종하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사실 이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는 총 3개인데요. SPYG를 운영하는 글로벌 3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외에도 글로벌 1위 운용사 블랙락이 IVW를 운영하고 글로벌 2위 뱅가드가 VOOG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ETF의 성적을 보면 동일한 벤치마크를 그대로 추종하는 만큼 주가 추이와 수익률이 거의 동일했는데요. SPYG의 주가 그리고 배당금 재투자를 반영한 총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6.7%를 기록했으며 IVW와 VOOG도 0.1% 수준의 오차만 두고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해야 되는 ETF들에서 이렇게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운용수수료인데요. 운용수수료가 가장 낮은 SPYG가 제일 좋은 수익률을 냈고 가장 비싼 IVW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벤치마크 인덱스는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을 선택하는지 상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인덱스의 투자 유니버스는 S&P 500 지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SPYG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성장 요소 3가지, 가치 요소 3가지, 이렇게 총 6가지 지표로 종목들의 랭킹을 적용하면서 선정됩니다. 그럼 먼저 성장 요소 계산 방식 3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현재 주가 대비 지난 3년간의 EPS 변화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3년간의 한 주당 매출 성장률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모멘텀 요소를 추가하는데 지난 12개월간 주가가 많이 오르며 모멘텀을 가진 주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치 요소를 평가하는데 각 종목에 여러분도 익숙하실 PBR, PER, 그리고 PSR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지표에 기반하여 각 종목의 랭킹이 계산되는데요. 랭킹을 토대로 S&P 500 종목들은 성장, 혼합, 그리고 가치 바스켓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성장 스타일로 분류된 모든 종목들과 혼합으로 분류된 종목 중 성장 요소의 특성이 강한 종목들이 SPYG 벤치마크 인덱스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가중치는 플로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참고로 SPYG는 산업 가중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그 영향은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벤치마크 인덱스의 대전제는 최근의 높은 성장률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다 인데요.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의 강점은 이해하기 쉽지만 여기에 가격이 오른 주식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펀더멘탈 요소가 아닌 이 주가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한다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좋기 마련인데 이 알고리즘은 좋은 회사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러면 이 알고리즘으로 투자하는 SPYG의 종목, 섹터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YG는 총 243개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ETF가 보유한 종목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 내막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분석에서 보신 것처럼 SPYG는 종목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정하고 섹터 비중에 제한도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집중도가 아주 높은데요. 탑 10 종목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탑 25%인 61개의 종목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80%나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82개의 종목들은 평균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별 분산 수준이 거의 무의미해 보입니다. 탑 10 종목들은 애플부터 넷플릭스까지 유명한 테크 기업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위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1% 투자되고 있으며 이 두 개 종목만으로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2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아래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보이는데 여기까지의 탑 5 종목들이 40%를 차지하고 여섯 번째 종목이 구글의 종류 주식인 걸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위 5개 종목에만 절반에 가까운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섹터 비중을 보니 역시나 IT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오히려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보다는 집중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이 데이터가 GICS 기준으로 자동 분류된 산업 비중을 표시한 것이라 약간의 왜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PYG 운용사는 아마존을 경기 소비재 섹터로, 구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통신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상위 종목들의 섹터 구분을 조정했는데 워낙 상위 종목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SPYG의 IT 섹터 비중이 62%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조정 전에도 SPYG의 IT 섹터 비중은 높았지만 조정된 후에는 S&P 500보다 IT 비중이 2배 이상 높은 상태로 증가하여 집중도가 매우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필수 소비재,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 등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섹터의 비중이 엄청 낮은 것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상황은 거래 배수를 봐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PER, 현금 흐름, PBR 모든 지표가 S&P 500과 비교해서 확연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의 거장들이 현재 미국 IT 섹터에 버블에 대한 경고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지표가 더욱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PYG의 실제 과거 성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당 배당 금액은 출시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닷컴 버블 붕괴 직후의 최저점과 IT 업계가 최호황을 누리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은 배당금이 연평균 5% 정도로만 성장했고 여기서 또 최근 2년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죠. 최근 10년간 주가는 연평균 17%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며 여태 저희가 살펴본 배당 ETF들의 성적을 압도하는데요. 하지만 SPYG가 출시된 이후부터의 성적을 보면 출시되고 나서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시 이후 가격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 이슈를 조정해서 보기 위해 투자 시점별 주가 수익률을 계산해 봤는데요. 출시 시점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에 투자했다면 실제 수익률은 6에서 10%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약 10년 전부터, 즉 현재의 미국 주식 불마켓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야 SPYG의 수익률이 15에서 20%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엑셀 파일을 열어서 매월 100만원을 적립식으로 혹은 2억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실제 과거 총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녹색 탭으로 가서 2억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경우의 성적을 먼저 보겠는데요. 역시나 최근 5년 혹은 최근 3년에는 투자 원금 2억 원이 5억 1,500만원 그리고 3억 4,400만원으로 연평균 20%에 가깝게 증가하는 패턴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같은 2억 원을 출시 직후 투자했다면 21년이 지난 지금 6억 4,200만원으로 원금이 많이 불어났겠지만 워낙 긴 기간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매년 5.7%밖에 자산이 증식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매월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는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에는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SPYG에 투자했다면 그리고 배당금까지 재투자한 경우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총 6천만원의 원금이 투입됐을 거고요. 그 금액은 1억까지 규모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치솟고 있는 SPYG의 주가이기 때문에 최근 5년, 3년간의 투자 수익률도 23%에서 28%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2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투자했다면 2억 5,200만원의 원금이 투입됐을 거고 그 금액의 현재 가치는 11억 3천만원까지 매우 크게 불어나 있을 거란 건데요.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13%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이 표가 되겠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SPYG의 주가가 초반 14년 동안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이때 지속적으로 매월 100만원씩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SPYG의 주식들이 최근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금액이 10억도 넘게 불어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혹시 모를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SPY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당 금액은 모두 순투자 수익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투자한 회사들에게서 받은 배당금을 ETF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ROC 이슈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SPYG에 투자해서 미래에 기대할 만한 배당 및 주가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SPYG의 배당금 성장률은 변동성이 매우 높았고 코로나 와중에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라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할 때 불케이스에서는 8%, 베어에서는 3%를 적용해봤습니다. 이 경우 현재 0.7% 정도의 배당률은 10년 후에도 2%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의 시작점도 너무 낮고 아무래도 배당에 집중하는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장률도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성장률은 어떨까요? 최근 5년간 SPYG와 S&P 500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SPYG의 수익률이 거의 항상 S&P 500 지수보다 높았고 최근 10년까지 분석기간을 늘려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약 21년간 성적을 보면 오히려 S&P 500의 성적이 더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변동성도 S&P 500은 19%, SPYG는 21%로 안정성 측면에서도 S&P 500이 앞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SPYG 주가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매우 높은 멀티플, 그리고 IT와 상위 종목에 매우 집중된 SPYG의 현 상황과 투자 거장들이 설파하는 IT 버블의 징조와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 상승률 등을 고려해보면 IT 섹터가 실제로 심한 조정을 받는다면 SPYG의 피해가 매우 클 거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역으로 IT 섹터의 모멘텀 상승이 지속된다면 SPYG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막연하게 최근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에도 반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만 갖기보다는 방금 설명드린 리스크를 분명하게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PYG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높은 주가 수익률, 그리고 매우 낮은 수수료가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벤치마크 인덱스의 종목 선정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펀더멘탈 지표가 아닌 모멘텀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건 분명한 단점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1%도 채 되지 않는 낮은 배당 수익률, 세 번째로 높은 거래 배수와 높은 IT에 대한 노출, 그리고 장기간으로 볼 때 S&P 500보다 낮은 안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보면 SPYG는 비록 높은 주가 성적을 기록했지만 그 결과물을 창출한 알고리즘에는 모멘텀 같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SPYG와 유사한 성장 ETF로 전 세계 5위에 해당되는 ETF QQQ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어떤 펀드가 더 좋은지에 대한 많은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숫자로 투자하라 채널에서 숫자에 기반한 두 종목의 비교 영상을 보기 원하시면 영상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분석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